안녕하세요, 레드진생입니다. 네이버 웹툰을 대표하는 월요일 웹툰 시네탑. 시네탑은 방대하고 탄탄한 스토리를 자랑하는데요. 방대하고 탄탄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만큼 떡밥 또한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시네탑에 나왔던 모든 떡밥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네탑 1부에 나왔었던 18가지의 떡밥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운아래. 시네탑 예고편에서는 총 5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선운아래, 하츠, 쿤, 아낙, 라크의 얼굴을 띄우면서 각자가 탑에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줍니다. 이 인물들이 탑에 오르는 목적과 이유는 시네탑 내용에서 충분히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선운아래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시네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허나 선운아래는 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비중도 적게 나오죠. 그리고 선운아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밤의 중요한 동료들인데, 선운아래는 밤의 동료라고 표현되기에는 살짝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같이 치르는 시험에서만 밤을 어느 정도 도와줬을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또한 선운아래가 쿤의 압축 가방을 보더니 굉장히 탐내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명단에도 당당히 선운아래는 들게 되죠. 과연 이 선운아래가 예고편에 나온 것이 시네탑에서 중요한 인물인 것을 암시해주는 떡밥일까요? 과연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라크. 선운아래와 같이 예고편에서 라크가 탑에 오르는 이유를 설명해줬는데요.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한 어떤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라크가 탑에 오르는 이유에 속하는 초월한 어떤 것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셋째, 밤의 이름. 밤의 이름이 첫 공개된 장면은 시네탑 1화입니다. 태어난 날을 따서 25째 밤이라고 하는데요. 왜 굳이 밤의 이름을 25째 밤이라고 설정한 것일까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넷째, 해돈. 시네탑의 스토리 설정상 각자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 이 탑에서는 하나의 언어로 통용되어 사용된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탑 내에서 볼이라는 아이템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밤은 들어오자마자 최하층 시험 관리자인 해동과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죠. 어째서 볼이 없는 밤이 해동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섯 번째, 13월 시리즈. 13월 시리즈는 각 월 시리즈마다 색깔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과연 13월 시리즈마다의 색깔 부여 기준이 있는 것일까요? 여섯 번째, 쿤. 쿤은 처음 밤을 만났을 때 쓸모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럼 이때 쿤은 밤을 보고 무슨 생각으로 접근을 한 것이었을까요? 단지 평범해 보이는 선별 인원이 자아드 공주에게만 부여되는 13월 시리즈를 갖고 있어서 호기심이 생긴 걸까요? 그 호기심 때문에 지금 현재 밤을 도와서 탑을 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일곱 번째, 쿤의 가방. 에반켈 시험의 층에서 쿤의 가방을 비춰주면서 쿤은 이쪽도 숫자가 딱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리고 레로로의 시험을 볼 때 역시 레로로가 만든 장막을 통과하는 장면에서 쿤의 가방이 순간적으로 장막을 통과하지 못하였고, 유한성의 시험을 볼 때 역시 유한성은 쿤의 가방을 보고 가방이 무거워 보인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크라운 게임에서 보면 쿤이 엄청난 속도로 왕자로 달려가는데요. 이를 보고 라크는 원래 저렇게 빨랐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합니다. 이러한 떡밥들은 그 이후에 밝혀집니다. 쿤이 말하죠. 에반켈 시험의 층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시험에서 가방 속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선별 인원을 3명을 넣고 다녔다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으로 이전에 있던 가방에 대한 떡밥은 모두 풀리게 된 셈이죠. 또한 쿤의 가방은 어떠한 사물이든 압축이 될지언정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즉 쿤의 본래 스피드와 파워는 매우 뛰어남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레로로와 밤. 레로로가 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레로로는 밤에게 탑을 오르는 그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할 때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밤에게 있어서 멈춰야 할 때는 대체 언제인 것일까요? 아홉 번째, 쿤과 밤. 레로로가 밤에게 쿤은 위험한 피를 이어받은 자라고 하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밤에게 쿤은 위협이 되는 존재라기보다 도움이 되는 존재였는데요. 과연 이것이 쿤 역시 밤을 배신할 수 있다는 떡밥일까요? 열 번째, 비선별 인원. 비선별 인원으로 탑에 들어온 자들은 전부 탑에 영향을 줄 정도들의 괴물들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비선별 인원으로 공개된 자는 엔류, 마지노, 밤, 펜타미넘인데 그 외에도 2명이 존재하죠. 바로 라엘과 악령입니다. 라엘은 밤이 탑에 들어올 당시 딸려 들어왔을지언정 어쨌든 비선별 인원이죠. 비선별 인원들은 전부 탑에 영향을 주던 자들이었는데 과연 라엘 역시 이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레로로는 이번 시험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나열할 때 라엘과 같이 있던 악령을 보고 비선별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악령의 실루엣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세력이 탑을 지배하는 자들보다 강해진다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연 악령은 어떤 존재인 것일까요? 11번째, 라엘. 밤이 라엘을 지켜주면서 나오는 씬에 라엘이 누군가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습니다. 이는 라엘의 과거에 대한 어떠한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대체 누구한테 이렇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는 것일까요? 12번째, 밤과 자하드. 밤이 있던 동굴에는 자하드의 문양과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왜 밤이 있던 동굴에 굳이 자하드의 문양과 십자가가 벽화로 그려져 있는 것일까요? 시네탑 작가님께서는 스토리를 설정할 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기 있는 십자가는 성경에 대한 어떠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13번째, 밤이 관리자와 계약을 맺을 때 힘이 아닌 족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밤의 엄청난 잠재성을 본 것이라는 떡밥을 남겨준 장면이었죠. 14번째, 라엘의 배신. 라엘은 꿈을 꾸게 되는데 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짐을 보고 괴로워하는 씬을 보여줘요. 이건 라엘이 밤을 배신할 것이라는 떡밥을 남겼던 장면이었고요. 또한 라엘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밤이 다른 선별 인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울해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이 장면 역시 라엘이 밤을 배신할 것이라는 떡밥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엘이 밤을 만나러 동굴로 들어온 바로 이 장면에서 라엘이 칼과 비슷한 형상을 띠고 있는 물체를 들고 있어요. 이는 라엘이 밤을 해하려는 인물임을 미리 암시하려는 장면이었을까요? 15번째, 엔도르시. 엔도르시는 아낙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면 아낙 언니는 자하드가의 규율을 깨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엔도르시는 아낙에게 물어봐요. 아낙 언니는 후회하지 않았었냐고. 이러한 것은 엔도르시 또한 자하드가의 규율을 깨고 싶어하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하드가의 공주들은 신발장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로 표현되곤 했죠. 그런데 여기서 엔도르시의 구두의 끈은 시험을 보던 도중에 끊어졌고 구두의 굽은 부러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엔도르시가 자하드가의 규율을 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밤과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그 규율을 깰 대상은 바로 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번째, 윙트리. 유리는 시비수에게 윙트리의 증표를 건네줍니다. 밤이 랭커가 되고 나면 이 윙트리의 증표를 달고 77층으로 우렉마지노를 만나러 오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것은 언젠가 밤이 랭커가 될 것을 암시하고 77층에서 우렉마지노와의 어떤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치는 아닐까요? 이러한 장면은 밤이 우렉마지노가 만든 오라익송의 멤버가 된다는 떡밥일 수도 있겠죠. 17번째, 라엘과 헤돈. 라엘이 처음 탑 내부로 들어오는 씬을 회상할 때 헤돈은 그때부터 라엘을 향해 추악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평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했다고까지 말을 하게 되죠. 현재까지 라엘의 출신, 과거 등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과연 라엘의 과거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헤돈은 이미 라엘에 대해서 저렇게 평가한 것일까요? 18번째, 레로로. 레로로는 에반켈의 시험회층에서 시험 관리자 직책을 그만두고 워라익송 본거지인 77층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가 77층으로 가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까지 1부에 나온 18가지의 떡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외의 떡밥도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2부에 나온 모든 떡밥 총정리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귀로 듣는 웹툰 들려주는 채널 레드진생이었습니다.